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꿈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저번에 쫓기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외래 진료 오셨을 때 가장 많이 꿈을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죽는 꿈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때 기분도 좋지도 않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정말 많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떤 검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이론을 따라서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또 편안함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그게 제가 볼 때 맞는 이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을 새롭게 테스트하고 또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것들이 아마 임상의 숙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론도 어떤 명확하고 어떤 완벽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많은 이론들 중에 환자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심리 이론가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락강이 아무래도 정말 탁월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강의 가장 큰 탁월한 점은 정말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 난해해서 저도 이제 극히 일부분을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 언어에 관한 어떤 관점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강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3세 이후에 이제 사람이 언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충동이나 이제 감정이나 어떤 이런 원초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언어적으로 옮기면서 사회화 과정을 해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강의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락강은 창조론 관점에서 조금 더 적합한 이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어 이전의 상태랑 언어 이후의 상태 그 불연속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어떤 인간이 사회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도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 이론이 상당히 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물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사물이 살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것을 그 휴대폰인데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든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휴대폰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학자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는 언어라는 것이 사물의 살해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완벽한 세상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사회화 과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락강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락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고 정말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이 이론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복잡한 내용들로 많이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자기애적인 성향이 죽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될 때는 어떤 완벽한 것들을 포기하고 적당한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꿈에서 그럼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볼 때는 또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런 완벽한 판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항상 좌절감을 주게 되는데 꿈에서 그 부분이 죽었다는 것을 꾼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자기 애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하나의 좋은 사인일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 죽음에 대한 꿈을 많이 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와 가정을 거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완벽한 자기애가 죽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난해한데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정신과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라는 게 극단적 우울이나 불안, 초조, 어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이런 원초적인 어떤 충동이나 그런 감정들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일단 포기가 돼야지만 이제 다시금 이제 사회적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데 정신과적 치료 중에 상당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신 분석 이론 중에 존 볼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애착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정신치료라는 것 아니면 또한 정신과적 치료라는 게 그 혼자 하기 힘든 여행에 대한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완벽한 자신이 죽고 그리고 적절한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은 너무나 두렵고 혼자 하기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찾도록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치료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발박하고 있고 또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신과 의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조차도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부차적인 역할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갈 때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지점은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면담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면 참 좋은데, 이게 정말 이제 정말 죄송한데 우리나라 수과라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진료를 일정 수준만큼 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병원 유지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오시더라도 진료를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치 않은 시간이나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현실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다듬어 나가서 좀 더 만족스러운 부분, 좀 더 성장하고 사회적 존재로 현재 삶을 만족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완벽한 치료라기보다는 적절한 치료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게 치료고요. 그게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관계성 속에서 조금씩 더 성장해가고 만족스럽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죽는 꿈이라는 게 꿈이 반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어떤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어떤 예지몽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자기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죽고 대신에 사회적 관계를 얻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맘 편한 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